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주말의 시사정담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정가 이슈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7.23 전대를 앞두고 4명의 후보들이 당심 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비전보다는 비난이 아주 비난전, 네거티브전이 뭐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 측이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줄여서 익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익십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대판을 흔드는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따져볼까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논란의 발단은 경위랄까? 그렇죠. 경위부터 좀 알려 주시죠. 경위는 이제 이게 보도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사람의 이제 패널입니다.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입니다. 예. 논설실장인데 이걸 글쎄요 이제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좀 건너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방송사의 논설실장한테 옛다 이 자료 받아서 한동훈 공격하세요 이럴 리는 없을 테고. 네, 그걸 지금 4일 저녁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얘기를 했죠. 지금 공개를 한 거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먼저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 받은 그 텔레그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캡처해서 사진을 보여준 건 아니고 예. 편집을 좀 했어요. 편집을 했더군요. 편집을 했어요. 가공을 한 거죠. 좀 이 방송에 옮기기 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있었겠죠. 예. 그것도 이제 그리고 누구와 주고받았는지가 좀 들통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동훈 당시에 총선 때에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내용을 보냈는데 자, 이 총선에 자신과 관련된 명품백 예. 이 수수에 대해서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총선에 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렇다면 내가 사과할 용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만들어주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뭔가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네.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뭐 사과하라면 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읽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전당대 당권 도전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지만 그 내용을 읽었지만 이게 당무와 관련되는 일을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던 이유다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일습을 한 거죠. 읽었지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불러다가 어떤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는 대국민 사과의 자리를 안 만들고 어떤 반응이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이 봐라. 네. 이거 봐라.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총선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중요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읽고 또 씹어버림으로써 이것이 총선에 결정적인 타격이 됐다. 심지어는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하는 무책임하다. 네. 무책임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때 공동위원장이었던 지금 원희룡 당대표 도전하는 후보 나경원 후보에게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 비대위원장하고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이거는 정말 한동훈 후보가 총선 패배로 몰아간 결정적인 원흉이다. 이런 이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원희룡 윤상현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비슷한 정치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다. 초짜다. 그리고 전륜이라는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 전륜. 예, 사과를 해야 한다. 뭐 그렇죠, 이런 네.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첫째로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문자에 대한 해석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과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사과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그 문자 내용을 원문자 보면은 내용은, 원문자 내용은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그 경영 문제로 인해서 뭐 그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다그쳐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문자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사과를 안 하는 쪽에 더 방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그래서 김규환 논설실장이 CBS 논설실장입니다. 밝힌 내용이 원문을 게시를 해줘야 돼요. 적어도 최대한.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야기가 틀리는 게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실제 보내온 원래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안 하는 쪽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봤을 때 당시 한동훈 위원장은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그걸 읽고 씹어버렸다는 것이고 지금 김규환 논설실장 CBS입니다. 설명과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공격은 사과하겠다는 김건희 여사를 묵살해버렸다. 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사과 쪽에 더 방점이 있었고 그렇게 사과 의사를 표명을 했으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사과를 시켜 가지고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록 했어야 하는데 그걸 묵살했다는 게 이제 이쪽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고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문에 가까운 내용이 확인이 돼야 돼요. 예.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 이번 당권 도전과 당대표 선거에 연관이 있는 유권자층이나 또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 측의 설명이 맞다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예. 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처럼 사과를 하겠다고 막 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걸 씹어버렸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 방식을 놓고도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 부인과 그런 사적인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렇죠. 대통령실하고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친윤이나 다른 후보들은 그걸 왜 독단적으로 씹어버렸느냐. 그럼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비대위원들하고 상의를 했느냐? 그렇죠. 아니면 공동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 상의를 했느냐?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갖고 뭉개버린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오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비난을 명키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내용이 어쨌든 간에 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의 말이 맞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시기적으로 보나 지금 당대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불거진 것도 다분히 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도 편집됐다라는 것은 더 큰 음모론처럼 또 전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걸 거예요. 한동훈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첫 번째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저는 확실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논란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고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든 간에 공동위원장들하고 상의는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대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하고도 상의는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최소한도 그렇죠.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참모들도 있었을 바로 그 거 부분입니다.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인은 정치 초짜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그렇죠. 있을 만한 경험과 경륜이 가진 분한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실하고도 그걸 통해서 조율을 해서 해야 하지 그렇죠. 않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거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거 대답 못하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무적 판단, 이 능력이 없는 네. 사람 아니냐. 이 코 얘기를 박사님 들었어요. 말씀대로 제가 만약에 한 당의 선거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그런 문자가 왔다면 제가 읽고 씹을 수 없어요. 그럼 같이 의논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저는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번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핵심은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 아주 중요한 논점이 돼가지고 저는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될 이게 것 핵심입니다.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이 얘기는 과거에 TV조선도 보도를 했고 저도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러이러한 문자를 보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총선에서 묻혔죠. 뭐 다른 그렇죠.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도 봉합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 예. 서천 화재 현장 맞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왜 지금 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갑툭 튀라고 아닙니까? 예.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느냐. 이유는 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문제를 그렇죠.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내용을 당시에 이제 TV조선에도 보도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 외에도 한동훈 후보 외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네. 예.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걸 반대해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쪽에서 이 자료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노출시키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에요. 적어도 아니 본인이 방송에서 이걸 그 당시 TV조선의 보도 이후에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또 버전이 TV조선 버전이 있고 CBS 버전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편집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김규환 논설실장이 적어도 방송사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과가 있었고 경로를 통해서 이 자료를 공개했는지 적어도 자신이 누구 편에 서서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면 저도 그 부분을 저는 최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한동훈 말하고 있는 주기이죠. 것처럼 이거 비선 정치가 아주 있다는 것을 한동훈 주기.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아니냐. 그럼요. 지금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누군가가 이렇게 몰래 뒤로 흘리고 이거 비선 정치하고 있는 거고 어느 쪽에서든 뭐 어느 쪽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친윤 쪽이든 용산 그렇죠. 쪽이든 이쪽에서 반 한동훈 쪽에서 전대에 그렇죠. 개입하고 그럼요. 있다.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시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지금 20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18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당대. 그럼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또 TV 토론을 할 때 세 명의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세 명의 후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에게 어떤 내용이 제보되거나 전달돼서 이런 게 정말 갑툭튀처럼 나와버리면 한동훈 후보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게 당원들이 더 한동훈 후보 쪽으로 결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박사님이 아실 겁니다. 가랑비에 옷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뭐가 튀어나오면요. 두 번, 세 번 튀어나오면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도 사과할 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럼요. 듀얼백 논란은 아주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 당시 친윤들은 사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또 사과를 하더라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KBS 기자회견 대담에서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박절하지 못해 이런. 예. 오랜 그 선친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을 단호하게 박절하게 네, 거절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쉽다 이런 그렇죠. 표현 정도로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이 빚어졌고 비난도 그럼요. 받았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 총선 때도 나와 가지고 그런 정도 사과를 했더라면 과연 총선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겠습니까? 사과다운 사과를 해야죠. 예. 사과다운 사과를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분위기에서 정말 그런 사과가 나올 수가 있었느냐? 쉽지 않았죠. 이걸 지금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근거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원래 문자 내용을 보면은 사과하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도 대선 때 본인이 사과하고 났더니 더 내려갔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이 전대판을 흔들 최대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